많이는 했는데 많이 공부는 했어? 아 그럼 시간 한번 먹어줘. 지난번 거기까지 했어요. 지난번 시험 거기까지 나갔어. 거기까지. 아니 따라갔었어. 나중에 남는 시간 보고 짧게 붙여도 지금 많은데 5장 먹고 5장. 그러니까 어? 꽤 떨렸다. 어? 수업 때는 쉬웠어. 그때 추석 때 대만 대축제 있잖아. 배구. 응? 추석 축제 배구 있잖아. 우리 추석이 뽑기 좀. 아 설. 그 대박이다. 내가 어제 쫓았을 때 어제 뽑았을 때. 뭐 실근의 개수하고 이 문제 되는 건 없을 것이고 그냥 하던 얘기지. 실근의 만나는 점 그죠? 그지? 그러니까 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 fx 이꼴 0의 실근의 개수는 y 이꼴 fx랑 y 이꼴 0의 교점이다. 그런 내용이야. 그럼 당연히 뭐 여기에 능력 대신에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fx랑 교집합 끝나는 거지. 그지? 이거야 뭐 맨날 하던 얘기니까 별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나오는 내용인데, 자, 3차 방정식의 그냥 판별이야. 판별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지?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용은 되게 간단해. 자,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으니까 요런 애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분만 가진 이런 애가 있다고 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극대잖아, 그지? 여기가 극소고, 여기도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있냐?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이렇게 가진다고 한다면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한 실근만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0보다 크다. 뭐 물론 뭐 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도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칠게. 너희가 제일 많이 앞으로 보게 된 이렇게 되는 예쁘게. 그럼 이것도 여기랑 여기가 이제 극대 극소지. 그러면 그 극소 이거는 뭐냐? 한 중근이랑 한 중근, 여기는 실근,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혹은 중근을 가지고 실근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극대 극소를 가지고 그는 판별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부등식. 부등식은 뭐? 부등식은 fx가 0 이상, 모든 실수 fx가 0 이상이다, fx가 0 이하다. 당연히 이건 3차로 나오겠냐? 3차로 나올 수가 없겠지. 3차는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기 때문에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이거는 뭐가 나오겠어? 4차가 나오겠지. 4차는 이제 한쪽으로 다 올라가고 한쪽으로 다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값만 보면 될 거야. 최소값은 최대값만. 됐지? 한번 볼게.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방금 전에 딱 봤지만
오씨 쓰는 느낌이 있어.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얘가 어떤 서로 다른 식의 x를 구하시오니까 우리는 최대 최소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아니지. 그때 극소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fx라고 잡아버리고 이거 찍어버리는 거지. 그래,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될 거고 3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는 0,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될 거고 자, 지금 3차니까 얘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에서 뭐 대충 함수값을 봐야 되겠다. 얘가 이렇게 될지 얘가 이렇게 될지 몰라. 그지? 그러니까 함수값을 한번 봐야 되겠지. 자, f-1을 한번 봅시다. 그 사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8 12 얼마? 1 마이너스 8 12 빼기 3 1이네 그지? f에 그 다음 0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고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세실비를 가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지. 뭐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돼. 그냥 직접 근을 구하는 거야 직접. 직접 근을 구해도 된다. 뭐 x에다 뭐 대입해가지고 1, 3 두 주에 하나 대입하면 답 나오겠지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근이 다음과 같거나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마이너스 k라고 거. 이거 그래프를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는 이거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만약에 fx를 자 이렇게 있어. 방금 전에 배운 거 뭐였지? 극대랑 극소랑 곱해서 여기 부호를 판별을 한다고 했어. 부호로. 예. 맞지? 자 그래서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걸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보자.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의 거시기 이거 이렇게 쓸게요. f 마이너스 1 곱하기 f의 2 자, 2 대입하면 2는 2에 8, 8, 16 2는 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 이런 식이네. 그럼 얘의 부호가 일단 문제지 그지? 자 그럼 이제 해보자. 마이너스 5니까 7은 7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4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자 이거 해주면 k 제곱 두 개의 합 마이너스 13k 마이너스 7k 플러스 1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 최소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k 플러스 2분의 1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69가 될 건데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 계산하기 귀찮았어.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극대와 잠깐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지. 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었다.
자,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는 g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뽑아버리면 k 마이너스 7, k 플러스 20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이고 7이고 그럼 여기가 뭐야? 양이 누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자 F1 곱하기 F의 F-1 곱하기 F의 2가 0보다 작은 부분은 K가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뭐야 지금? 우리 극대랑 극소랑 곱한 거지. 극대랑 극소랑 곱해서 0보다 작으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크면 7보다 크면 극대극소가 양수니까 이건 뭐야? 한실근이 되겠네. 그렇지?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마이너스 20이라고 7. K가 마이너스 20이랑 K가 7 이렇게 하면 뒤에 곱해서 0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 저 넘어가 문제에서 저 K만 제외하고 왼쪽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K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완벽하게 식이 다 나와 있지. 그럼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예. 맞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아까 F의 2는 F가 아니라 요거를 우리는 GX라고 잡을게. 그럼 G의 2는 얼마나 나지? 7이었나? 2 대입하면 요거였잖아. 이거 1, 요거였잖아. 마이너스 20이다, 그지? 그 다음에 G의 1은 마이너스 1은 요거니까 7이었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7을 가지고 2일 때는 이렇게 20을 가져.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의 거예요. y절편은 0이 나오네. 자,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예. 근데 지금 뭐라고? y는 k가 여기 옆에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오는 거야. 7과 마이너스 20 사이에는 세 실근을 가질 거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봐. 7보다 크면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지. 그다음 또 7보다 이렇게 되면 또 7보다 클 때 한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한식. 그 다음에는 만약에 얘가 정확하게 여기서 딱 7일 때 이러면 접하지, 그지? 그러니까 중근 그 다음에 한식. 얘도 마찬가지 20에서 이렇게 하면 중근 그 다음에 한식.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프로 너희들이 풀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렇게 그래프로 풀려면 이게 능케이가 보여야 돼. 이걸 넘길 수 있는 넘길 수 있어. 아니 대수가 아니라 중2 때부터 갔어. 근데 중2 때는 이제 그렇게 문제를 보질 않았고 중3 때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었어야 되지만 사실 중학교 관점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잘 안 하지. 그리고 고1 때부터 계속 뭐 한쪽 넘겨가지고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는 능동적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 거를 두 개로 보는 건 이제 잘 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넘겨져 있는 거는 두 개로 잘 보는데 이제 네가 능동적으로 넘겨가지고 그래프를 두 개로 볼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풀기 편하게. 자, 이것도 뭐 내가 똑같은 거겠지, 그지?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봐. 28번. 그러니까 K를 넘겨버리고 마이너스 K가 돼. 근데 마이너스 K가 좀 불편하면 차라리 식 자체를 넘겨버려. 변수들을 X 붙어있는 애들. 일단 그때 벌써 곱하기 해가지고 구하는 건 계산이 너무 복잡해. 오늘 점심은 뭐? 나 맨날 그거 고민해. 핵밥 맛있더라, 핵밥. 아이고 맞아요. 한 번도 안 먹어. 근데 거기 너무 비싸. 그 생각나는데. 항상 기분이 야, 세트가 15,500원. 가서 신경이 신경이 못 먹어. 지나친 기분이 좀 비싸다. 아. 비싸요. 맞아, 맞아, 비싸. 햄버거를 사올까? 햄버거를 먹어. 야, 맘서치는 망한 거 같아. 문을 안 열어. 아이고 좀 시간 좀 이상한 데 있네. 아, 그래? 애매한 시간. 느끼를 못 빠르다. 네. 장사를 취미로 하나? 집에서 놀기 뭐하니까 그냥 슬금슬금 오늘은 그래도 심심하니까 나가볼까? 뭐 이럴 때 알고 보니 동물주야. 또 부산이면 좀 그러죠. 여름에는 딱 하고 날씨 쳐가지고 안 하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제 안 먹었어? 먹었어. 맛있어. 좀 애매한 데 있어서 그런가? 아니 학교 저 숙시 안 나가는 거야. 가봐. 맛있어. 그 만두 진짜 맛있어. 밀면 하나에 만두 하나 시켜놓고 만두를 하나씩 나눠놓고. 혼자 가면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만두 맨날 2개씩 남기고. 그거 너무 아쉬워. 두 개가. 볼게. 자, fx를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로 할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이러면 왠지 찝찝하니까 그냥 나중에도 부호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제곱 마이너스 3 꺼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선. 그 다음에 1 잡아놓고 자 FL 마이너스 FL 마이너스 3은 얼마나 왔어? 그 마이너스. 이 반대로 해가지고. 상관없지. 27 그럼 마이너스 27이겠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이고 그 다음 1은 2가 5가 나왔다는 얘기지. 아 아니요 그냥 마이너스 5. 오케이. 얘는 1,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7이랑 5 사이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은 K는 마이너스 27에서 5 사이 이렇게 되고 한 실근과 두 허근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는 건 요 바깥쪽을 얘기를 하겠지 요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K는 마이너스 27과 작고 K는 5가 크다 이렇게 해주면 그치?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3차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자 이번에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나왔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잘 조절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그러니까 양 두 개 잡고자 fx를 니네는 한번 먼저 해볼래? 그래프는 한번 같이 그려보고 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잡아놓고 gx를 k라고 잡자 코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나? y축이야. 자, 이렇게 될 거고. f의 마이너스 1은, 왜 저기에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그럼 5 2분의 10에서 2분의 10 되겠네. f 마이너스 1은 3.6 마이너스 1,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A 8 2는 4 빼기 6 그 다음에 빼기 12 그러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자, 그래 그리고 Y절편 0이 지난다 그지? 상관없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러면 자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의 실근 두 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여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음의 실근 두 개, 양의 실근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래쪽으로 지나가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지나가면 음의 실근 한 개, 양의 실근 두 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니까 자, K는 0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에서 그다음에 사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근데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그러면 그냥 어디를 지나가야 되겠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양의 실근 하나. 만약에 여기에서 내려가면 음의 실근 하나. 그래서 얘는 2분의 7보다
보다 이렇게 되면 안 어렵지? 그래프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4제곱 확실히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여기랑 여기를 보면 되겠냐? 얘가 뭐야? 0 이상이다. 이렇게 맞지? 자, 근데 x 4제곱이고 마이너스 32x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는 자 어쨌든 자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32x라고 잡고 gx를 마이너스 a라고 잡고 아 그냥 하자 아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f 프라임 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니까 4를 꺼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는 4의 x 마이너스 2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실근은 이거밖에 없지.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얘는 그냥 2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 그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러면 2일 때 우리 FA2를 한번 생각해보자. FA는 2의 4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64. 대충 뭐 이거 6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여기. 자, 근데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실수 a 값을 자 마이너스 a보다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선은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 아니야. 그럼 이게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48. 그래서 a는 48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8일 때야 지금. a는 48보다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되겠지. 같아도 마이너스 a 이상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a는 48 이상이.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거야. 이것도 gx니까 이거 이렇게 샥 넘겨버리고 일단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 맞지? 그러면 나 같으면 요거를 여기다 샥 이렇게 넘겨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A를 이렇게 샥 꺼가지고 이것보다 밑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간다. X는 0 이상일 때 자, X의 범위 나왔다. 똑같아. 그냥 이거를 가지고 그릴 생각을 하지 말고 얘 이렇게 넘겨버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0 이상일 때 A 이하다. 한번 해봐. 지금 답지처럼 안 풀고 있지. 나중에 답전 읽어봐.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네. 이렇게 생겼잖아. 만약에 얘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기네. 참. 참. 네. 하나.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 국소가 그래도 나오게 하려면 그게 왜 이게 없죠? 지 이게 지금 이거 쓰는 거 같은데. 아니지. 그런가? 아, 프라이가 아니잖아. 네가 나와있잖아. 안 했어. 형 선생님 그래서 계산 좀. 해. 아. 빨리 마지막 뿌려봐.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지금 fx를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물론 이제 극대급수를 구해야 될 때는 x과 y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 x를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맞는데, 자, 봐봐. 얘 그냥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럼 이건 뭐야? x는 0에서 중근을 가지고 네. x는 3에서 근을 가지는 거야. 맞지? 그렇게 그려지려면 자 0이 이렇게 있어. 3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되는 애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애야, 그치? 그럼 0이 여기 올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율관계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냥 인아웃지. 물론 이건 이제 너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분을 해야 해서 나오겠지만 나는 이거를 이제 비율관계로 문제를 푸니까 이게 2가 바로 나오거든. 네. 그건 나중에 이제 학기 들어가면 그때 알잖아. 지금은 최대한 꼼수 없이. 자, 그래프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이거 배웠잖아.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인프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알파에서 찍고 올라가든 찍고 내려가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0에서 지금 중근을 가지니까 요 인수를 가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에서 찍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속 마저 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이미 프라임. 이미 프라임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친구 아니야? 두 번을 하고 있냐? 자, 그래서 마이너스 3x에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 그래서 0이랑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는 4 플러스 12. 자, 2, 4 이렇게 되겠지. 요것도 나중에 그냥 계산, 요거 대입해서 계산 안 한다. 요거의 제곱이 요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요거 제곱이랑 요거랑 곱하면 여기가 돼. 거리곱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계산 안 해. 대입 안 해. 자,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자동 사냥되는 느낌이거든. 그걸 써먹으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2,4가 나왔어.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x는 0 이상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a를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y축이니까 y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발견한 a구나, 그치? a를 어떻게 끄면 되겠냐? 4. 이렇게 끄면 a보다 얘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끄면 되는 거냐? 이렇게 끄면 돼. 그치? 그래서 a는 4가
이렇게 4가 아니라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죠. 근데 0이는 생각할 필요 없어, 그지? x는 0 이상에서만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뭐 내가 똑같은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 필수입니다. 그리고 속도. 이런 거 살짝 쉬워. 여기 되게 쉬워. 딱 한 부분 빼고는 진짜 쉬어가는 데이죠. 리미트 얼마 정도인데? 개 쉬워. 리미트 왼편 나 들고 못 갔네. 부정 적분 어려워. 그리고 적분 들어가기 전에 시험만 볼 거야. 잠시 나요? 2분만. 그래프 그리는 거야? 적분 어려워요. 적분 귀찮아. 반대로 하면 돼. 맞아, 근데 이거 만들어. 근데 귀찮아. 계산이 좀 귀찮아. 자,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게 나와 있지, 그지? 근데 너희들은 이거를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특히 속도랑 속력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미적분 2에 나와. 속도와 속력을 구분해주는 거야. 물리랑 물리? 없잖아. 좀 운동량? 그거? 그랬지 않았어?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그날 거숙시 배우고 거북지. 여기가 거북지. 그럼 평균 속도라는 건 델타 t분의 델타 x고, 속도라는 건 그 델타 t분의 델타 x. 자, 델타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변화량이야, 변화량. t의 변화량. 좀 과학실 배우고 근데 델타라는 거의 의미는 나중에 미적분 2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여기 미적분 1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자, 위치가 있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거리 아니다. 위치다. 위치. 위치가 있어. 근데 얘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이거를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돼. 이게 끝이야. 공간 심플한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 그냥 위치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위치 함수가 나오면 그거를 미분하면 그때 당시에 속도가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때 당시에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딱 평균 이 속도 전체를 평균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요 시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여기로 딱 왔다고 칠게.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갈 때 속도를 구하시오는 평균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왔을 때 얘가 여기 쭉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여기가 위치잖아, 위치. 그지? 뭐 얘가 여기고 얘가 2라고 치면 위치는 2인 위치인 거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요 상황,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딱 그때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리미트겠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f 프라임 이거를 요 위치까지 가는 식을 fx라는 식을 줄 거고, 그럼 너희는 여기에서의 속도를 구하시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f 프라임 2를 구하면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의 속도를 구하시오. 여기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f2 프라임 2를 구하면 돼. 저희 투프라인 거잖아요. 가속도는 이렇게 두 번 미분하는 거야. 미분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요? 두 번 미분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변곡점은 마찬가지. 그것도 미적분 2야. 조금 괜히 한국적 그만이 2 프라임이 0이 되는 거지. 변곡점으로. 그리고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예요. 일단 식을 세워야 되는 거라서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예요. 이것도 그냥 부피 구해서 미분하면 끝이야. 근데 이제 식 세우는 게 조금 리미트. 자, 봅시다. 막상 풀어보면 엄청 쉬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어렵게 배우지 말자. 자, 오케이. 위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야. 그러니까 위치 x라는 거는 요 수직선에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x라는 어떤 지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데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발생이 돼. 그치?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셔요. 그러면 x 프라임을 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될 거고 x2 프라임을 하면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x 프라임이 x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하면 뭐야? 항상 9에 10, 27 빼기 18 해서 9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x2 프라임이 t가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3 대입하면 18 빼기 6 해서 12 가속도는 10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9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생각을 해봐. 이렇게 가고 있어. 운동 방향을 바꾼다면 이렇게 뒤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바뀔 때 속력 속력이 얼마? 0. 0. 속도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도. 자, 얘는 속도가 0일 때가 돼. 그러면 지금 속도 그래프가 이거잖아, 그지? x 프라임은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0일 때. 그러면 3t에 t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므로 t는 0 또는 2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0은 당연히 처음이니까 처음에 속도는 당연히 0일 거야, 그지? 딱 2일 때 뭐야? 얘가 어떻게 된다고? 뒤로 돌아오는 거야. 자, 그럼 t가 2일 때니까 의 위치를 구하셔도 돼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식에다가 x가 t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8 빼기 2는 4, 12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쉬운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위로 던졌어. 이거 되게 많이 본지 않았냐? 너무 근데 옛날에 제일 못했다고. 이렇게 2차 부분에는 그냥 이거잖아. 자, x가 이렇게. 그러니까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 어쩌고 저쩌고가 다 여기에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저기에다 들어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t초 후에 높이는 저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제가 ft라고 잡을게. ft는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t가 되겠지? 그러면 20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가속도식은 f 프라임의 t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자, 그런데 3초 후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의 3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10. 됐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돌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돌의 최고 높이는?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자, 그래서 얘가 0일 때. 그럼 t가 얼마일 때? 자, 2번 t가 2일 때니까 걸린 시간을 구하시니까 그냥 2가 돼요. 자,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그럼 당연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라고 했으니 2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번 F2는 25 더하기 40 빼기 2는 4에 20. 그래서 답은 65니까 다시 이렇게. 자,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러면 얘가
0일 때 있죠. 아 맞네. 얘가 0일 때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0일 때면 자, 그럼 계산을 좀 하자. 마이너스 5 꺼내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다. 5, 1 마이너스 t가 얼마인데? 5일, t가 5일 때 이렇게 되겠지. 5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f 프라임 t 5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이렇게. 자, 근데 t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겠어?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속도는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속력은 없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하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속력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아. 이거는 미적분에서. 근데 미적분 2는 공대를 가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이 공대네. 나 모르겠어. 공대 갈 거야? 너 군인한다는 하네요. 군대는 아닌데. 어? 근데 미적분 2는 왜 써? 영어를 못 듣죠. 영어랑 국어랑 수학 중에. 그래, 수학이 잘 나와서? 근데 그러기에는 미적분 2는 공부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 개 다 압도적으로 못하죠.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심어요. 아이씨, 영어 못하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자, P의 VT야. VT라는 얘기는 뭐야? 미분된 함수의 그래프야. 조심해야 돼. 우리는 언제나 원함수가 있으면 거기에 미분된 함수가 있고, 그 미분된 함수에서는 함수값이 그렇게 안 중요했지. 근데 이제는 얘도 이제 중요하겠지. 그지? VT, 그러니까 원함수, 원래 fx 그냥 f'x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f'x는 약간 보조수단이었잖아.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속도 함수인 거야. 그냥 속도 함수. 오케이? 자, 오케이. t가 3일 때 전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아? 맞아요. 맞지? 자, 그 다음에 t가 2일 때 전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t가 1일 때니까 뭐 여기 있으면 되겠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지금 얘가 다 양수잖아. 예. 예.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 xt 그래프를. 올라가고, 여기가 양이잖아, 지금. 어떻게 되겠어? 대충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음이 되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려보다가 여기에서 다시 양이 되지 5초에서.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면 좀 이따 할 건데, 일단은 속도가 양이니까 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는 거야. 알겠지? 양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t가 5일 때 p의 가속도는 0이다. 아니지? 가속도가 0인 거는 뭐야?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제일 두 번 미분한 게 0인 거니까. 그지? 얘가 한 번 미분한 그래프잖아? 이렇게 돼. 이게 많이 맞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야. 이게 학교 책에도 있는 문제인데 애들이 되게 힘들어. 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대가리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처음에 애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데,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건 머리 끝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높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아, 근데 미친.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요 그림자 길이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자 길이에 대한 식.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식을 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된다.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매초 키가 1.5 이렇게 됐는데 지금 3m 높이에 1.5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1.5면 여기도 얼마겠어? K. 자, 일단 여기는 얼마겠어? 5라고 잡으면 될까? 매초 2m에 일정한 속도로 간대. 그러면 t초 후에는 2t가 되겠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오냐? 얼마인지가 나와? 자,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잡자. 여기는 X. 자, X 이렇게 잡자. 우리 어차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근데 자, x 대 x 플러스 2t는 1.5 대 3이니까 1대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2t는 2x다. 넘어가면 x는 2t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그럼 이제 답 나왔어. 잠깐만. 식이 틀려. 나 식을 좀 다르게 잡았나? 다르게 잡았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는 얼마? 머리 끝이 4초. 왜 4초야? 속도를 구하는데 4초 이렇게 되면 4. 4? 왜 4야? 그 2T. 2t인데 2초. 2초? 2초 어디가? 아니면 한글과 지금 요렇게 지금 식을 잡아놨잖아. 요게 지금 머리 끝이 요렇게 요 길이잖아. 길이가 지금 2t잖아. 네. T만큼 가서. 길이가 2t잖아. 잡았어요? 이거는 뭐라고 쓰는데 더 아닌가? 야, 그림자의 머리 끝이 뭐야? 요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t라고 된다고 했어. 맞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길이를 미분하면 속도. 답은 4. 아, 뭐야? 근데 맞았네. 답은 4.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방금 전에 여기를 우리 뭐라고 잡았지? 2t라고 잡았지? 길이의 변화율. 변화율이란 말이 붙으면 뭐 하라고? 미분하시오 라는 말이야. 2.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푸는 애들이 많아. 오케이?
하나만 더 풀어볼까? 299번 풀어봐. 똑같은 문제니까. 아마 내 풀이가 그거랑 조금 다르다. 덕지랑 맨날 보니까 덕지랑 맨날 조금 틀리더라. 갑자기 뭔가 돌아가는 느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1.8t라고 잡아줘. (1.6 대 4) 그러면 16 대 40 8이 16하고 있고 평화성은 크게 들지. 자 그럼 여기도 T로 잡아주면 편해. 알겠지? 그래서 2대 5니까 2대 1.1 그러면 1.6t야? 저기 1.6t. 자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럼 여기에 위치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에 위치는 얼마야? 3t냐?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림자 길이는 1.8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이번에는 자 봐봐 뭘 구해야 되는지 봐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너희는 그냥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 자 그럼 보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의 원의 반지름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날 때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으면 몇 초 20cm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20t라는 얘기야 그냥. 그럼 이거 가지고 넓이 그냥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400t 제곱 파이가 되겠지. 이게 넓이가 되겠지.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넓이 미분해버리면 800t 파이가 되겠냐? 파이는 숫자니까 그냥 계속 붙어있어야죠. 자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지? 3초 후에 그러니까 t 대입하면 2400 파이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부피 그냥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7번. 자, 이거 니네가 풀어봐. 답지를 안 7번이요. 자, 이번에는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 부피가 어떻게 구했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지. 매초 1초면 그냥 T. 응, T.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건 다 가르쳐줬어.
플러스 2의 세제곱을 어떻게 미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건데 일단 T가 4. 이런 데 없나? 근데 이거 전개해야 돼. 방법 모르면 정리해야죠. 칼국수 맛있는 집 아는 사람? 여기서 우리 학교는 같이 가는 거잖아. 지금 걸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베스킨 라빈스가 내 마지노선이야. 스탠드스 어딨지? 저기 있는 베스킨라빈스. 설빙. 설빙? 설빙 안 가봤어? 설빙 가봤어. 가봤어? 스타벅스. 오. 원래 여자친구 없으면 설빙 안 가보는 건 아니야? 여자친구 같은 건 이쪽에 오면 먹어. 저는 부모님이 아. 방금 알고 근처를 지나갔다. 아, 그래. 근데 그 맨날 졸업식 그러면 한 번씩 가긴 했었어. 나도 한 번 가봤어. 난 설빙 1호점이 저기 어디 생겼더라? 한때 서울 어딘가에 생겼을 때 그때 한 번 가봤어. 생겼을 때. 그 뒤에 한 번도 안 가봤어. 나는 팥빙수 따위에 10,000원 넘게 주고 싶지 않아. 그다음 볼게. 반지름 길이가 2고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난다. 그러면 R은 얼마라는 얘기야? 2 플러스 P라는 얘기지. 네, 그렇군. 그러니까 그러면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P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될 건데 부피에 변화해야 되니까 이거 뭐였냐? 이거 뭐예요? 어떤 X 세제곱에다가 P 플러스 2를 합성하는 거지. 합성한 때 미분법이야. 네, 감미분하고. fx에 gx가 이렇게 이거에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냥 g 프라임 공미분을 하고 fx는 안에 그대로 있고 여기에다가 f 프라임 x를 곱한다.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거 공식으로 안 배우는 게 원래 정식이거든. 그럼 너희는 이거를 다 풀어가지고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답주에는 안 풀고 그냥 미분해놨어. 자 그래서 3 밑으로 내려오면 4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속미분은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t 플러스 1 미분하니까 1이 될 거야. 야 근데 이거 좀 신기하지 않냐? 봐봐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을 미분하면 3 내려가면 4파이 r 제곱 뭐야? 원은 넓이지.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 넓이 보시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t가 얼마일 때? 6일. 네. 4. 안되는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t가 얼마일 때? 4. t가 4일 때. 그러면 4파이에, 4 하면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자, 우리 끝났다. 미분. 여기까지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미분. 2단은요? 여기까지가 미분 끝.
우리 수업이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 연도 이번 달 끝까지 계속 수업하니까 천천히 이제 시험도 쳐가면서 할 수 있어. 시험 공부하기 좀 빡센데. 쌤, 어? 제가 제 숙제를 했단 말이에요. 어. 첫 번째 문제에서 맞춘